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에서도 한참을 올라와야 하는 깊은 골짜기. 길도 없는 산속을 헤치고 다닌 지 벌써 2시간째. 공한수 씨는 이제 슬슬 지쳐옵니다. 여기 돌지 말고 여기 운전 타고 내려가면 돼요. 쉬어. 죽겠다. 저기 버섯이 많이 폈어요? 없어. 말꿈 나무도 넘어가 버리고 몇 년 돼놓게. 벌써 50년 가까이 버섯을 캐며 살아온 공한수 씨. 몇 년 전 서기버섯 군락지를 분명 기억해 뒀는데 오늘 힘들게 찾아가 보니 벌써 누가 따가고 없습니다. 여름 그 독하다는 산모기와 싸워가며 큰아들과 산에 오른 길. 아무래도 오늘은 허탕일까요? 갑세. 원래 이곳에는 주민들만 버섯을 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따가는 등산객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건 소개요? 갔다 오고. 그럼 저쪽으로 내려가요. 산지버섯 가지 말고. 이렇게. 몸을 사리면 좋은 버섯을 따기 힘듭니다. 자칫 미끄러졌다가는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가파른 바위. 저리 가. 큰일 나네. 되지 마. 이거 죽어. 여기요. 멀어진대. 우리들하고 틀려잖아. 너희. 이리 와. 아, 여기 폈다. 벌거리 있네. 큰 거. 여름 하나 따가지고 올라갈게. 아이고, 큰디. 고목 안에 숨어 자라온 큰 말굽버섯입니다. 나무에 단단히 붙어 뜯어내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곳을 찾기 힘듭니다. 버섯은 났던 자리에 다시 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캤던 자리를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채. 자. 어? 야! 요리 내려와! 이건 바위에 달라붙어 자라는 서기버섯. 국내산은 귀해서 비싸게 팔립니다. 거 있어. 요리 돌아서 올라갈게. 기운은 좀 딸릴지 몰라도 캐는 버섯은 아버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네. 곤슬곤슬 돌아다니면 지금도 젊어라도 우리 못 따라다녀. 부자는 이쯤에서 오늘 일을 접기로 합니다. 해발 800m, 구름이 누워있는 곳이라 해서 와운마을이라 불리는 곳. 공한수 씨네 가족은 6대째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철마다 나는 버섯을 따 내다 팝니다. 다음에 또 가서?
이 집에는 어머니와 공한수 씨 내외, 둘째 아들 부부의 손녀들까지 모두 4대가 모여 삽니다. 밥 많이 먹는 까불어네. 고마워. 이 철에만 나오는 거죠? 뭐 그렇죠. 딱 이때지. 한창 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엔 가족 모두가 붙어서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4대가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건 아닙니다. 후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나가 있던 아들들을 불러내린 지 10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손녀들이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됐습니다. 자, 하영이도. 아이 봐. 아이고 예뻐라. 맛있지? 오리지널 비암 잡고 큰 애기더니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들을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이다니 말입니다. 공한수 씨가 결혼을 하던 무렵만 해도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이 마을에서 내보내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차도 한 대 못 들어오는 산골 오지 마을. 지독한 가난과 싸워가며 열심히 산을 탄 것도 아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을 물려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서울살이에 힘들어하던 아들을 내려오라 먼저 청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며느리도 일을 그만두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둘째 아들 상훈 씨는 식당 일을 돕고 산나물을 포장해 팝니다. 사업을 할 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이겨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는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지리산 생활이 서울과 다른 건 힘들여 노력한 만큼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산을 타야만 버섯을 얻을 수 있지만 상훈 씨는 아직도 그게 어렵습니다. 언젠간 가야지 하며 미룬 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산을 잘 타야 돼. 식당도 하고 펜션도 하지만 여름 한철뿐입니다. 산을 탄다는 것, 버섯을 캔다는 건 생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에 다니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야생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섬찟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면. 네. 그게 아직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저한테. 와운 마을에서 비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버섯 따기 제일 좋은 때가 비 온 후입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난 오후, 아버지는 둘째 상훈 씨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산을 무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껏 내버려 뒀는데
더 늦기 전에 산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따 뱀이요. 그럴 때 뱀을 조심해. 비가 왔잖아. 햇볕이 반짝 나면 뱀이 있는 대로 다 나와 있어. 낮은 숲을 어디서 뱀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산타기,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선 길인데 뱀을 만나고 난 뒤 상훈 씨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한 해 한 해 틀려. 못 올라가겠어. 그 60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무릎도 아프지. 산을 가르친다는 건 버섯자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작년에 봐놨던 자리가 여기 이쯤인가 싶었는데 바로 저깁니다. 표고밭이라 해도 좋을 만큼 숲 한가득 버섯입니다. 벌써 보이죠? 자, 따야 돼. 자, 앞치마를 내봐. 아따 봐요. 봐요. 엄청 많이 피잖아요. 표고버섯은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에서 피어납니다. 작으나 크나 손은 한 비가 번. 내리고 일주일 후가 제일 따기 좋을 때입니다. 표고의 안개. 습기가 많은 게 표고 버섯은 안개가 난 거예요. 공한수 씨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어떻게 찾는지, 길도 없는 숲에서 어떻게 군락지를 찾아가는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버섯은 대체로 피는 곳에서 또 핍니다. 어느 골짜기, 어느 산중턱인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또 옆으로 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종균이 퍼지는 그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골짜기 가면 전혀 종균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식은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고야, 깜 독점이겠네. 야, 그거 앉아있네. 뭔데요? 독사 까딱 물렸네. 이씨, 큰일 날 뻔알았네. 아이씨, 그거 이따 들어가네. 엄마 아유. 그거다가 큰일 날 뻔알았네. 정말 다행이다. 괜찮으세요? 안 물렸어. 물리면 이제 큰일 나쁘겠지. 한 여러 번 물렸어. 한 번은 물려갖고 한 20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들어놓 있었는데. 근데 또 오세요. 네? 근데 또 와요. 해야지 어떻게. 한쪽에 살면서. 갖다 부숴놓고 오자. 뱀이 있다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겠어. 결국 그 자리에 난 버섯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아들이 마뜩찮지만 어쩌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동할 때를 기다릴 뿐이죠. 혼내며 키운 큰아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 있던 둘째 아들에게는 엄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은 계곡이 좁고 깊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물이 금방 불어나 물살이 거세집니다. 그러다 보니 갈 때는 괜찮았던 길이 올 때는 위험해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때론 겁없이 나서야 하고 때론 물러서야 합니다. 그 때를 아는 게 바로 산을 배우는 겁니다. 말고. 아차 하는 사이 쏘였습니다. 이땐 일단 그곳을 벗어나는 게 우선. 산에선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건 뱀과 멧돼지뿐만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요. 내년 정도에 와서 따면 좋은데 다른 초짜들이 오면 싹 다 다른 데로 이게 올해 거예요. 이렇게 한 테두리. 근데 어려서 키워야 돼요. 내년 정도에 오면 딱 맞는데. 여러 해 동안 나무에 기대 자라온 말굽버섯을 캐낼 때는 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산은 딱 그 계절, 그 장소에서만 가진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걸 잘 알아보고 주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좋은 산사람의 덕목이죠. 이렇게 해서 또 내년 그 이 오미자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저는 많이 들었었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소리를 할아버지가 많이 귀하게 여겨라 그 소리를 제 할아버지가 되게 많이 했어. 산을 탄 지 6년. 이제는 산세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아둔 장소도 생겨났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다가 가끔가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서울에서 살 때는 자연에서 위로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어가는 일. 이제는 그런 일이 사는데 위로가 됩니다. 한껏 푸르던 산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이즈음 있는 벌초는 중요한 집안 행사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소는 깊은 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늘 다니던 곳입니다. 정정하시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즈음이면 부쩍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가난을 등에 지고 아버지는 6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처음 산을 가르쳐준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깊은 산에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일을 도와드려 내려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장사하시느라 바쁘고 할아버지하고 표고버섯 따던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공한수 씨에게는 더없이 무섭고 엄한 아버지였는데 어쩐 일인지 늙어갈수록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이란 것이 한 번 가버리면 그만 그렇게 끝이 야물게 맺은가 몰라. 그 날마다 잘못한다고 뭐라 썼던 그 성질을 다 갖다 내버리는 거. 아버님한테 혼 많이 나셨어요? 오, 많이 났지. 잘못한다고 날마다 혼났지. 잘하지 좀. 어? 좀 잘하지. 잘한다고 잘해도 소리를 들어. 괜찮거든. 아, 괜찮은 게.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르치다가 가시는 게 부모예요. 자식한테. 그때 배워놨어야지. 지리산. 산은 고향이자 집이었고 삶의 터전이자 기대 누울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 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먼 훗날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들 역시 산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의 유산을 떠올려 주길. 공한수 씨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